안녕하세요. 상담이론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청소년 상담의 기초부터 내용을 시작하게 되실 텐데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기출의 빈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교재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한 번만 눈으로만 훑어보셔도 충분히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되게 투입하시는 시간 대비해서 점수 획득 효율이 높은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회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놓치지 말고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네모 1번 상담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학자분들은 상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상담의 일반적인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3번 상담이라고 하는 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내담자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행동 양식을 증진시키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담자가 뭔가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주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조력한다, 도와주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동그라미 4번에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상담에서는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가 있어야 되고 상담은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라는 점.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만남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친구 관계라던가 가족 관계 같은 대인 관계랑은 다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앞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저희가 정의해서 기존에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5번을 보시면요. 상담의 대상자는 자발적인 신청자로 제한한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틀린 서술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자발적인 신청자로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틀리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런 사람들 말고 이런 청소년도 있을 수 있죠. 본인은 굳이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데 학부모가 뭔가 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의 추천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담자를 강압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교사라던가 학부모의 추천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청자로 고려해서 뭔가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로 동그라미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5번에 보면은 상담자는 위기 상담에서도 일반 상담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입해야 된다. 자, 위기 상담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뭔가 급박한 상황이거나 뭔가 치명적인 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일반 상담과 같은 기법을 적용하면은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5번이 뭔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도 12회에 기출되었던 문제인데요. 심리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 대면관계라는 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당연하고요. 상담의 목표는 당연히 내담자와 협의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요. 상담자는 낙관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 이제 맞는 설명인데 지금 디귿의 설명하고 기억의 설명이 뭔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 디귿에서는 상담 목표는 내담자와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상담자의 조언과 충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죠. 뭔가 내담자는 원하지 않는데 상담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뭔가 상담이 결정되는 것처럼 서술이 읽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못한 걸로 기억을 골라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의 일반적인 정의에서부터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 점수를 잘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이 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상담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 윌리엄슨의 정의를 먼저 보면요. 윌리엄슨은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면대면 상태를 상담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빙햄과 무어는 상담은 목적을 가진 대화이다. 목적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로저스는 상담을 훈련받은 상담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를 연결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 상호작용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명료화해야 한다. 로저스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제 학자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내담자를 뭔가 인격체로서 존중하고자 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은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벅스와 스테플러의 정의를 보면은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전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을 상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원식과 박성수 또 이장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상담에 대해서 정의를 충분히 이렇게 통합적으로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워봤던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이 지식에는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상담의 정의적 요소, 그 다음에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자질 같은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상담의 치료적 공통 요인이라고 해서 가페드라는 분이 이제 제시한 이제 공통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 가페드라는 학자분은 상담을 이렇게 치료적으로 접근할 때 치료 관계라던가 해석, 통찰, 이해, 정화, 정서적 표현과 발상, 강화, 자기의 문제에 대한 이제 둔감화, 자기의 문제에 대한 직면, 인지의 변화, 이완, 정보, 안심시키기와 지지, 기대감, 시간, 위약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 요인으로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관련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2016년도 14회 때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저항의 해석은 공통 요인으로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을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 상담의 치료적 공통 요인에서 둔감화라는 용어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둔감화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가 둔감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뭔가 너무 그 외부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내담자가 있을 때 그 내담자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좀 너무 예민하지 않게 반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의 둔감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2번 상담의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기출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일반 상담의 목표, 동그라미 1번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담자가 심리적 고통 및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증상을 제거하도록 한다. 동그라미 3번 내담자의 정신병리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인간관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동그라미 4번 생활 장면에서 내담자의 적응 기술을 증진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기술을 함양하도록 한다. 동그라미 5번 내담자의 잠재력을 촉진하여 자기 성장을 촉진하고 개인적 효율성을 증진한다. 동그라미 6번 구체적인 상담 계획과 전략은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그라미 7번 초기 목표가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목표를 수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 동그라미 8번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상담 과정에 추진력을 제공한다. 동그라미 9번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0번 내담자 목표를 협의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동그라미 11번 호소 문제를 고려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12번 내담자의 상담 준비도 능력, 관계 자원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13번 목표는 상담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한다. 동그라미 14번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내담자 준비도를 감안해야 된다. 동그라미 15번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하고 상담자의 능력과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 일반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저희가 상담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와 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지만 문제의 출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눈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 상담의 목표도 이것과 이제 연관성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목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는데요. 상담의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뭔가 다 하나씩 읽어봐도 좋지만 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오답만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초기의 목표를 설정하면 수정하지 않고 이행해야 된다? 아니죠.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바꾸고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상담의 목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호소 문제를 고려해서 목표 설정한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된다. 내담자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설정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상담 초기에 설정된 목표는 종료할 때까지 바꾸지 않는다. 아까 풀어왔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네요. 그래서 뭔가 초기에 목표가 설정되었더라도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뭔가 효과적인 상담 목표 설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자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협의하여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 어디까지나 상담은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상담 목표 설정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모두가 다 옳은 것이 되어가지고 맞는 문제가 되었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 지금 보기가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모두 골라도 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이런 패턴을 한번 파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담에 관련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리적 고통 해소, 삶의 문제 해결, 정신병리 발생 예방, 자기 성장 촉진 다 맞는 말인데요. 두 번째, 대인관계의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지문이죠. 대인관계를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아예 상담자가 나서가지고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좀 과한 지시문이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풀면 되는 것들이 많이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와가지고 네모 3번 보겠습니다. 상담의 특징 보면요. 타이틀만 한번 위주로 볼게요. 타이틀만 보셔도 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어서 타이틀 위주로 읽고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이고 임상적인 활동이다. 그 다음에 뭔가 다대다의 관계, 1대 다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3번,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를 매개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물론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까지도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는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술과 예측, 상담자는 뭔가 상담 기술이나 도구에 축달되어야 되며 그다음에 상담 과정은 뭔가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6번째, 상담의 주요 구성 요소는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이고요. 상담은 교육적, 발달적, 예방적, 교정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7번, 목표와 상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담자의 동의하에 실현 가능한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비교라고 해서 지식인 파트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한번 찝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정상적인 일반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인 상담인 경우에는 뭔가 심리상담 전문가라던가 카운슬러가 담당을 하지만 심리치료는 뭔가 정신과 의사라던가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상담은 조금 더 상담의 초점이 의식 내용,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자각의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무의식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구분하는 포인트로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모 4번 상담의 형태에는 위기 상담, 촉진 상담, 예방 상담, 발달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상담에 착수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상담자의 활동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네모 5번의 상담 관계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1번 이중관계에 대한 문제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이중관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상담자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다른 관계도 가지게 되는 거를 이제 이중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외부에서 뭔가 연인 관계를 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투자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 이중관계는 내담자를 위해하거나 착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상담자의 판단력을 손상시키고 치료 관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고요. 지양이라기보다는 아예 금지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내담자와의 성관계는 당연히 이중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른 관계가 있다면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된다라는 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문제로 하나 상담의 이중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기출이 되었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이중관계이고요. 내담자를 위해하거나 착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동그라미 3번 상담자의 판단력을 손상시키고 치료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다음에 성관계는 이중관계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 교육을 위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거 뭔가 좋아 보이죠? 뭔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슈퍼바이저를 하는 것은 이중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싶지만 슈퍼바이저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중관계에 해당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꼭 상담과 내담자의 관계로만 뭔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올바른 이제 바람직한 상담을 위해서는 그런 관계만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네모 6번 상담의 기본 원리 및 상담자의 역할을 보시겠습니다. 타이틀만 위주로 보셔도 여기도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신데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밑줄을 쳐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개별화의 원리, 이거 상담자가 뭔가 어떤 내담자를 대할 때는 이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뭔가 갖고 있는 욕구라던가 독특한 어떤 특성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어야 되고 뭔가 심리 상담 방법도 상이하게 특성에 따라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뭔가 내담자가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 상담자가 이거를 조금 더 촉진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담자는 디귿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의에 집중해서 내담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며 비난토의 어조를 피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이제 내담자의 욕구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당연히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인 면에 연관이 되니까 상담자 또한 이것도 정서적으로 뭔가 충분한 호응을 이제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에 내담자의 완전히 일치된 그런 호응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상담자의 역할을 위한 상담을 위한 어떤 통제된 관여도를 가지고 이제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수용의 원리 보면요. 내담자를 그대로 수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니은에 보면은 내담자의 장점과 약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등 내담자의 다양한 특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한다라는 내용 서술이 되고 있고요. 양가로 5번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리, 내담자한테 죄가 있다 이렇게 유죄를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책임성을 뭔가 여기에 너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지양해야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상담자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담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6번 자기결정의 원리. 니은 보면요,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양가로 7번 비밀보장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상담 내용은 비밀에 붙여야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게 상담자의 윤리적 의무이고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 뭔가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거를 외부에 함부로 발설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좀 상대적으로 이게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그게 비밀 보장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기업 보시면요, 서비스 제공 시, 상담 서비스 제공 시 거치는 단계상의 사람들이 내담자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 뭔가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할 그 전문가들의 그런 그 연결이 있을 때는 정보 상대적 비밀 보장의 그 권리가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담자가 슈퍼바이저에게 사례를 보고하고 지도받는 경우, 뭔가 상담을 받는 사람이 본인을 지도해 줄 사람한테 그 사례를 얘기하고 그 지도를 받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비밀 보장에 대해서 이게 테두리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디귿 교육적 목적으로 사례를 발표하게 되는 경우나 다른 기관과 함께 내담자를 도와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경우, 비밀 보장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절대 가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잠깐 뒤로 넘어가가지고 네모 8번 보실게요. 상담자 윤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파트입니다. 뭐 상담자 윤리에서 어떤 게 언급이 되냐면요, 내담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담자가 전문적 한계를, 자신의 전문적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이중관계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양가로 2번에서 상담자의 윤리적 문제에서 비밀 유지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 내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상담하다가 선생님 저 오늘 죽을 거예요, 이런 식의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그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어디에 가서 살인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칠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그 비밀 유지의 예외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동 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비밀 유지 예외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모 7번 보시면요, 청소년 상담사의 자질 및 태도,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문제가 많이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청소년 상담자는 인간적으로 문제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본보기로서의 상담자가 되어야 되고요. 치료적 도구로서의 상담자가 또 되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와 수용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 삶에 대한 진지함과 변화에 대한 용기, 상담자에 대한 건전한 동기, 자발성과 독립성, 현실적 감각과 현실에 대한 수용, 성숙에 대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심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전문가로서는 뭔가 전문가적 소양, 객관적 평가 능력, 심리학 지식,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적인 지식, 시대감각,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심리검사, 진단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해, 상담 상황에 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규정의 숙지, 실제 상담 기술 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이런 것들도 다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되는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청소년 상담자의 태도도 기출이 된 파트이지만 충분히 이거는 위에 제가 지금 같이 읽어드린 파트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읽지는 않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이해해 줘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청소년 수련 기관의 활동 등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사회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방금 살펴봤었고요. 동그라미 3번. 개인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을 이해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5번. 전문가의 감독하에 상담 실습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죠. 상담에 대해서 그 청소년 상담자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전혀 뭔가 지도를 받지 않고 감독을 받지 않고 배운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동그라미 4번 보면요.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상담자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뭔가 문제를 가진, 심리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함으로써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 안 되죠. 내담자를 상담해 주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갖고 있는 심리 문제를 다 해소를 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서술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능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신의 신념과 가정들이 다문화 내담자들에게 적절한지 숙고해야 되고요.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변화 도전에 개방적이다. 상담자가 자기 자신 자체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갖고 타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며 내담자를 위해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제한한다. 이거는 너무 과도하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뭔가 조력적인 관계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상담자와 개인적인 그 내담자 간의 객관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너무 과도한 관계는 오히려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미음, 현재보다 과거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실수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에 초점을 두면 안 되겠죠. 현재 경험에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이 아닌 것은, 청소년 상담자는 심리적 안정과 조화, 그 다음에 청소년기 미성숙한 행동의 이해와 수용 능력, 상담 이론 활용 능력,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이해와 적용 능력 다 필요하지만요. 반드시 뭔가 청소년 상담사가 되는 사람이 청소년기에 뭔가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엄청 격하게 겪고 너무 역동적으로 이제 청소년기 경험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기에 역동적으로 생활했던 그 경험이 있다면 상담을 하는데 도움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갖추어야 될 자질로 손꼽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또 상담자 자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질문해야 되겠고요. 인간관계에서 개방적이면서도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유연성과 안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격 가져야 되겠고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민감성 있어야 되겠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경험과 통찰은 배제하고 지식과 이론을 중시한다? 아니죠. 경험과 통찰도 중시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과 이론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중요하겠죠. 경험과 통찰을 배제한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곳은 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실시하였다. 맞는 활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성적이 떨어져 비관한 학생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를 면담하였다. 소극적인 아동에게 주장 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요. 기억을 보시면은 학교 밖 청소년의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주었다. 물론 이렇게 심정적으로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상담자의 본연의 업무 영역에서는 벗어나는 역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상담자의 역할에 해당이 되지 않고 니은, 디귿, 리을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한번 복습하실 때에도 그냥 아예 다 넘기지 마시고 한 번씩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기출을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상담 과정 및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